천 주변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공술. 오늘 주진우 라이브의 경제 선생님은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아침에만 앉다가 네. 저녁에도 앉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주진우 라이브가 따뜻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퇴직연금 개혁한다는 소식 전해주는데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퇴직연금은 뭐지요? 또 저는 잘 몰라서요. 직장인들은 다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 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또 다시 셀프로 퇴직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네. 예전에는 그 직장 생활할 때 퇴직금이라 그래서 네. 퇴직하시게 되면 일시금으로 줬어요. 줬죠. 네. 그런데 그 일시금 받아가지고 노후의 삶의 기반으로 연금으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정작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면 그때 퇴직연금 받아서 일시금 쓰지 말 걸. 네. 연금으로 받을 걸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퇴직금을 한 번에 안 받고 연금으로 받는다 이거죠? 그럼요. 네. 아, 그렇습니까? 원래 이 퇴직금 자체가 네. 이제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노후에 예. 소득이 사라졌을 때 네. 그때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네. 근데 그걸 중간에 다 써버렸으니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걸 그러지 말고 네. 연금으로 받았을 수 있도록 좀 해보자라고 한 게 퇴직연금 제도가 이미 도입된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 20년이나 됐어요? 네. 이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일반 직장인들은 전부 다 퇴직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일시금 탔지만 이제는 이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더 권유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개혁한다는데, 대폭 개혁한다는데, 네. 대폭 개혁한다. 달라지는 점이 뭡니까? 이거 대폭 개혁, 대폭 깎는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네. 이게 왜냐하면 퇴직금 제도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로 도입하면서 원래는 연금으로 받아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주 기자님처럼 네. 중간에 뺐을 수 있게 만들었고 예. 퇴직하고 나서 내가 그걸 또 연금 나이가 되기 전까지 다 써버렸잖아요. 이걸 좀 하지 마라. 네.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미 좀 다 썼는데. 저는 한 달 만에 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사실상 옛날에는 이제 주택 마련을 위해서 쓰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네. 뭐 일부는 그것 때문에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지고 자산 형성에 도움되신 분도 계시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래저래 또 써버린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퇴직연금도 사업장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도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의무화하는 거고 나중에 되도록이면 연금으로 받게 해주겠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못 찾게 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계획이 못 찾게 하겠다. 네. 근데 대수술 얘기하는 거 보면, 네. 혹시 고간이 구멍 나거나 지금 다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셈이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개혁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연금 공적으로 해결이 부족한 부분들을 사적연금을 조금 더 지원해서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잘 돼 있으면 왜 이게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네? 이제 먹을 게 좀 해결되면 불만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퇴직연금도 좀 더 강화해가지고 노후 준비에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퇴직금 일시로 정산해가지고 저는 집 사고 싶어요. 저는 네. 뭐 금 사고 싶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못 합니까? 지금까지는 일정한 용도율은 가능합니다. 뭐 6개월 이상 간병을 요한다거나 네. 아니면 본인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제한해서 네.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기 위해 하는 것이고 네.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썼을 경우에 중간에 소진되기 때문에 단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 연금을 받으신 분 중에서 제일 안정적인 연금 제도고 제일 좋은 연금 제도가 공무원 연금이거든요. 네. 공무원 연금 받으신 분들 대부분 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과거에는 그랬죠. 뭐 이제 앞으로는 점점 안 좋아지겠지만. 앞으로는 안 좋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공무원 연금의 사례를 보면은요, 공무원 연금은 중도 인출이 안 돼요. 네. 집은 내가 못 사더라도 그것도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저 집을 내가 중도 인출 받아서 샀었는데 내 친구 퇴직 연금 갖고 있는 내 친구는 됐는데 나는 공무원이라서 안 됐어. 네. 라고 후회를 했지만
결국 노후에 보니까 남아있는 건 공무원 연금이 훨씬 더 안전판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제한을 해서 네. 연금은 연금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 연금의 그 취지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공무원 연금도 이제 옛날에는 박봉의 공무원들 네. 퇴직 이후에는 좀 편안하게 산다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렇다면서요. 점점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급여가 그렇게 많이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연금이 얼마 전에 개혁이 됐거든요. 공무원 연금도 2015년인가 개혁이 되면서 연금 수령액을 줄였습니다. 네. 받는 시점도 늦춰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과거의 공무원만큼은 되지 않고요. 지금은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공무원 연금은 내는 금액이 2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내고 받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공무원들은 그래서 지금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대요. 그럼요. 왜냐하면 많이 내고 적게 받고 그다음에 월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네. 다른 직장에 비해서. 이것도 또 변수네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많죠. 예. 금융회사를 갈아타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지금 금융회사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퇴직연금을 운용을 할 때 네. 원래는 회사가 다 운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요즘은 그걸 가져와서 본인이 종업원 스스로 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은행 가서 이 퇴직연금 들을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회사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몇 가지 회사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갈아타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옮기시려면 뭐 손실 본대로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클릭 한 번만으로 이렇게 쉽게 온라인으로도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갈아탄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좋아지고도 이러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건 거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 안 되고요. 네. 네, 금융회사들끼리는 서로 좋다고 얘기하겠지만. 좋다. 그분들 잘 모르더라고요. 몇 해 전에 네. 제가 돈이 조금 생겨가지고요. 네네. 은행에 가가지고 네. 금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네. 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골드바 하나 들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 사지 말래요. 사지 마세요. 그러면서 펀드를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펀드 한 마이너스 한 30 몇 %입니다. 네네. 뭐 이거 그 전문가가 권해줬는데 그러니까 뭐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퇴직연금 수익률이 최근에 5년에 1.96%라는데 네. 이러면 퇴직연금에 뭐하러 넣습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일 뿐인 거고요. 네. 사실 퇴직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DB형이고 DC형이거든요. DC형이요? DB형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퇴직금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를 받는 게 DB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고민은 사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나라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다 DB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승진만 잘하면 퇴직금이 많아지고요. 반면에 내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DC형이라든가 이런 퇴직금 운용 수익률이 좀 낮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고 해서 펀드 했더니 손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네. 어떤 길이 최고의 길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케바케지 사실상 이게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사장님이 거의 그냥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종업원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 수익률이 안 나면 내 주머니에서 빼줘야 되는 것이고 예. 잘 나면 여유 있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예. 사장님은 그런 게 고민이시겠죠. 자, 사장님. 자, 그러면요. 비정규직이나 네. 일용직들은 연금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네, 이게 사실 뭐냐면 프리랜서들 예. 또 비정규직 이런 분들은 사실상 퇴직금 제도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없죠. 네. 이분들은 특히 자영업자들. 예. 저도 마찬가지 자영업자거든요. 네, 저도 일용직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스스로 셀프 퇴직금을 준비하셔야죠. 지금 해야죠. 네, 그럼요. 이게 이제 그래서 뭐 국민연금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셔야 되는 거니까 내고 있는 거고 다만 셀프 퇴직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노란우산 공제 같은 상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IRP라고 예. 개인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IRP요? IRP. 네. 이거 뭐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 가든지 가입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내면 돼요? 자기가 내면서 국가에서 세금 환급도 일부 해주기 때문에. 이거 뭐 저축이잖아요. 그럼요. 네. 나중에 모아서 네.
대신에 이제 국가가 메리트를 준 거죠. 네.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일부 환급해 줄게. 네. 세액공제 해 줄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부어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타세요라고 해서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자분들은 셀프로 이렇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면 55세부터 탈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60세, 65세 그건 개인이 정해서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수령 시점을 언제로 잡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필요할 때. 네, 제가 필요할 때요? 네. 저는 항상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찍 타시게 되면 네. 그만큼 빨리 소진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이 100세 시대. 계속 나오진 않아요? 아, 그렇죠. 평생 받으시려면 종신연금으로 가야 되는데 종신연금은 아무래도 보험사가 평생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대신에 이제 내가 나눠받겠다 그랬을 경우에 뭐 10년 나눠받겠다, 20년 나눠받겠다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늦게 시작할수록 더 많이 받겠죠. 자, 연금 박사님이니까 물어볼게요. 연금 수령 시점을 이렇게 늦출 경우요. 네. 늦추는 게 낫다고 했는데 네. 은퇴 시점에서 또 수령 시점까지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네네. 이때는 알아서 써야 됩니까? 이때는 일해야죠. 일해야 됩니까? 네, 그럼요. 뭐 내가 55세에 퇴직했는데 65세 국민연금 나온다. 네. 10년간 일해야죠. 네.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부터 연금을 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결국은 더 빠른 시점 내에 연금이 소진돼 버려요. 네. 그러면 차라리 내가 55세는 연금이 없어도 일하며 살 수 있지만 85세, 90세 돈이 없으면 그냥 노인 빈곤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안 돼 때문에 있죠. 은퇴 절벽이라고 되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도 높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노인 빈곤이 안 되려면 최대한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춰야지 예. 오히려 더 많은 자산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퇴직을 55세, 60세 하시고 나서 은퇴 절벽이라고 해가지고 그 5년 동안을 자꾸 있는 자산을 까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없는 노후 자산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3층 연금, 3중 연금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노후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연금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세 가지 연금 체계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네. 그래서 공적연금은 국가가 준비해주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기초연금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지금 오늘 얘기하듯이 기업과 같이 종업원이 같이 준비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 예. 요 세 가지를 같이 조화롭게 준비를 해야 노후에 좀 알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죠. 국민연금은 그래도 뭐 국가가 알아서 하겠죠. 고갈된다 얘기해도 그래도 뭐 할 거예요. 회사에서 퇴직금 그건 모르고 개인연금 은행에 가서 네. 개인연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담해 줍니까? 뭐 은행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저도 지금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각자 여러분이 찾아가실 때에 해당하는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관련된 상품들, 또 증권사는 투자 상품들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는 것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가연금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은퇴하고도 편안하게 사는 분들 많은데 네. 우리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하겠다. 이거는 조금 불안한데요. 이런 네.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외국이 그 공적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공적연금을 젊을 때부터 많이 끊임없이 내서. 잘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을 88년부터 30년간 꾸준하게 고점으로 부어오신 분들은요. 네. 한 달에 150에서 200을 받아요. 맞벌이하면 곱하기 2하면 400이에요. 예. 공적연금으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특수한 예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 초반부터 안 하셨거나 늦게 준비했거나 금액을 낮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연금이 부족한 이유는 연금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연금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서 있기 때문이에요. 집 한 채 사겠다, 주식해가지고 코인해가지고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젊을 때부터 내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모아서 노후에 연금으로 마련하겠다는 선진국에서는 누구나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 철학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외국 거죠. 사람들은 나 너무 세금이 많아 연금 너무 많이 내 이렇게 불만은 하더라도 불만이 그럼요. 있더라도 나중에 네. 받는 거군요. 그런 게 노후에 받는 걸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은 거죠. 아니 저는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회사 네. 다니면서도 열심히 냈는데 네. 아무튼 지금 국민연금 이제 앞으로 받으시게 될 지금 현재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수혜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받는 분들은 네. 그렇죠. 근데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고 네. 후세대에게 좀 부담이 가는 거죠.
생활비 쓰기도 좀 부족하다.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무슨 연금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네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조언하실 얘기는요? 물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가 기본적인 사회 제도로 보장해 주는 게 맞지만 네. 어쨌든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노후에 대한 준비를 같이 병행해 가는 것이 선진국의 시스템이다. 네. 그걸 우리 사회가 같이 해 나가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주택연금도 있습니까? 네, 집담보로 연금 받는 거. 집을 담보로? 네.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평생 내가 연금 준비 안 해왔고 가지고 있는 건 집 한 채밖에 없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택금융공사 가셔가지고 네. 주택연금을 달라 그러면 이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출을 연금처럼 꼬박꼬박 주는 것. 이건 대출이네요. 대출입니다. 대신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지급을 하고 설령 집값 이상으로 연금 받아간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금액을 국가가 보증해 주는 상품. 그래요? 네. 이게 좀 상담해 볼 만한 건가요? 네, 사실 지금 70대 이신 분들은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꼭 필요하신 상품인데 네. 주택연금 가입의 최대 적이 자녀예요. 그래요? 저 집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연금 쓰고 가신대. 네. 그래서 자식들이 반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 주택연금에 대해서 집 한 네. 채 있는데 소득이 변변치 않다. 이분들은 주택연금 상담해 봐야 되겠네요. 반드시. 좋네요. 네. 집값이 많이 떨어져도 괜찮습니까? 현재 가입 당시의 집값 기준으로 연금액 측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집값이 올랐을 때 가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연금은 밥이다. 밥입니까? 네. 네. 밥이 좋으세요? 반찬이 좋으세요? 저는 밥 별로 안 좋아해요. 밥 굽는 거 좋아해요. 네. 네, 자, 죄송합니다. 밥과 반찬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밥은 먹어야죠. 그럼요. 반찬이 아무리 화려해도 밥을 같이 먹어야 되듯이 네. 노후에 우리가 주식, 부동산, 코인 다양한 재테크 수단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것과 무관하게 연금은 정해진 소득이 평생 나오는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꼬박꼬박 나오는 게 그럼요. 네. 그게 중요하죠. 젊을 때 월급이 있듯이 노후엔 연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연금과 주식을 서로 같이 대체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주식 아니면 연금 하지 말고 주식하지. 이게 알겠습니다.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밥이다. 네, 연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는데 네,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깊게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네, 또 불러주십시오. 소득, 소비, 연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공술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름을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연금박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